안녕하세요. 35차시 넓이 발전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두 곡선 y는 sin x, ln x, y는 x분의 코사인 x. 좀 생소한 식들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지금 두 직선 x는 2분의 파이, x는 파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높이 규칙은 지금 봤을 때 길이 규칙을 생각을 해봤을 때 x를 구간을 잡고 거기에 수직인 길이를 생각했을 때 이 길이의 규칙은 지금 위쪽에 있는 함수인 sin x, ln x 그리고 x분의 코사인 x 요걸로 둘러싸여 있다. 즉 요 두 사이의 길이라는 일관된 규칙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x 구간을 잡고 그 x 구간에 대해서 수직인 길이를 구해서 적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x 좌표가 정해졌을 때 요거의 수직인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쪽의 함수값을 보게 되면 sin x, ln x 함수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위쪽이 요 값이면 아래쪽 값은 지금 x분의 코사인 x란 말이죠. 그러면 요 길이 x 구간에 대해서 수직인 길이는 sin x, ln x라는 값에서 x분의 코사인 x를 빼준 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면서 우리는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라고 하는 애는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sin x, ln x, sin x 곱하기 ln x 마이너스 x분의 코사인 x d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 식을 보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 sin x, ln x 요거 자체도 적분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x분의 코사인 x는 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하라고 나온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앞에 sin x, ln x를 일단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치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 분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부분적 분법을 했을 때 과연 뒤에 애랑 뭔가 계산될 여지가 있는가 라는 거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일단은 로다 담지를 읊어보면서 어떤 걸 미분할지 어떤 걸 적분할지 생각해 보겠죠. 그럼 로 lnx부터 먼저 미분할 함수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할 함수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nx를 미분해보면 x분의 1이 나올 거고 sin x를 적분하면 뭔가 코사인이라는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뒤에 애랑 너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쪽을 부분 적분하면서 뒤에 애랑 연관이 있는 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직관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럼 앞에 쪽을 먼저 얘를 두 개로 쪼개가면서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sin x 곱하기 ln x dx 요거 하나랑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x분의 코사인 x dx 이렇게 했을 때 앞쪽을 먼저 부분적분법으로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비적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ln x 적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인데요. 미분할 함수 미분해주니까 x분의 1 나오고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니까 부호 가운데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코사인 x dx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붙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식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얘랑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앞에 쪽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위끝과 아래끝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끝 파이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ln 파이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겠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값 ln 파이입니다. 아래끝 대입해 볼게요. 2분의 파이 대입해 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벌써 0이네요. 사라질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안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어진 부분의 넓이는 ln 파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죠. 그 대신에 이 직관을 떠올리는 거, 얘를 부분적분하면 뒤에 애가 나올 것이다 라는 직관을 떠올리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번 가볼게요. 2번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ln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sn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기억번에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lnx의 n제곱, ln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밑이 똑같이 주어져 있죠. 밑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수만 다른 상태를 비교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상 어떤 걸 보는 거냐면 a의 n제곱과 a의 n 플러스 1제곱 요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라는 지수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지수함수에서 x, 지수의 값이 지금 확실하게 오른쪽이 더 크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라는 것은 요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요걸 판별해 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지수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해 주는 애는 미친 a의 크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n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거를 통해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y는 lnx의 x제곱 lnx의 k제곱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애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따라서 얘의 대소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전략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lnx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양쪽에 ln을 취해주게 되면 밑이 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ln 1보다 크거나 같고 ln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lnx라고 하는 애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lnx가 0이 되게 된다면 주어진 부등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나오죠. 근데 얘는 성립해요. 등으로써. 그쵸?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lnx가 과연 맨 끝점 1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당연한 말이죠. 성립하게 됩니다. 자, 남은 거 lnx가 0과 1 사이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굳이 갑자기 양끝 케이스는 따로 쓴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것도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함수를 생각할 때는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케이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0과 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수함수를 생각할 때는 논외의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들은 따로 계산을 해준 거고요. 0과 1 사이일 때는 아까 말했던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nx가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y는 lnx의 n제곱이라고 k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k에 대한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nx의 n제곱과 lnx의 n 플러스 1제곱을 봤을 때 지금 감소함수인데 얘가 지금 대입하는 값이 커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입하는 값이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져야 되니까 부동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지금은 등호가 빠져 있지만 여기에서 0, 1일 때는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같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등호가 붙어야 확실하게 성립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은 지금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lnx의 n제곱이라는 것과 ln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 값은 lnx의 n제곱, 왼쪽 식에다가 lnx라고 하는 걸 한 개 더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0과 1 사이의 값을 곱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을 곱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니은번 가볼게요. 자, 니은번 가볼 건데 sn과 sn 플러스 1을 같이 분석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Sn 플러스 1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 플러스 1은 뭐냐면 나머지 직선들은 똑같을 테니까 안 적을게요. y는 ln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게 이제 y는 1, 그 다음에 x축, y축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사실 요거 생각해 봤거든요. 아까 기억에서 x가 1과 2 사이일 때, 그러니까 요 사이 구간에서 ln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lnx의 n제곱이라는 함수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작다라는 것은 더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조건을 보이라고 한 거는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y는 lnx의 n 플러스 1제곱, 마찬가지로 1,0을 지나면서 이런 lnx의 n제곱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sn이라고 한다면 요 빨간색 곡선, 세로 그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sn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지금 sn 플러스 1과 sn 색칠된 부분을 비교해보면 sn 플러스 1이 요만큼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은번 보기도 sn 플러스 1이 sn보다 크다. 당연히 성립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다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fx는 lnx의 n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면 sn을 또 다른 방식, 역함수로 표현을 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에서 그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y의 구간을 잡고 그걸 수직인 길이를 세우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y 값이 정해지고 그 수직인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요 길이는 결과적으로 x좌표의 절대값 값과 같을 것이고, 이 x를 구하는 과정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요 표현 형식을 그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역함수에서 x값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y값이 주어지는, fx의 입장에서는 y값이 주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x값으로 주어졌을 때 요 길이가 결론적으로 gx, 역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gx라고 하는 것을 적분하는 거니까 어디부터? x의 범위에서, 그쵸? 0과 1 사이에서 이 gx를 적분한 값이 결과적으로 넓이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가로 길이를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봐도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 넓이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웬만한 4점짜리 문제들도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구간의 수직인 길이를 적분한다 라는 거, 공통적인 사실 한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넓이 문제는 충분히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넓이와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가 되는 부피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